자, 이번 13주차부터는 기계 요소 설계, 나사, 리벳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그 기출 문제를 넣어뒀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번 중간고사 때 그 채점 결과를 보면은 이제 기계공략법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소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그저 그랬어요. 그래서 이번 이제 기말에는 이제 그 예상 문제를 이제 미리 주는데 이 지난번에 우리 정력학 그 재료역학 공부했었죠, 그죠? 그쪽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13주차, 그다음에 14주차까지 이제 교육이 남아 있는데 미리 그 예고를 하는데 이 재료역학부터 이 기출 문제 언급했던 거 있죠, 그죠? 그대로 이제 기말고사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재료학부터 기출 문제 언급했던 문제들 잘 살펴보고 이제 기말고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제 그 사지선다기 때문에 1, 2, 3, 4 막 이렇게 번호가 조져 있는데 번호를 외우지는 마세요. 내용을 외우세요. 왜냐면 내가 이제 이 1, 2, 3, 4 번호 순서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시험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. 뭐 책에 있는 문제 모조리 다 봐도 좋은데 이 재료학도 좀 난이도가 좀 있겠고 기계 요소 설계도 나름 뭐 재료학 못지않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 최소화하고 읽어보고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이 기계 요소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 같으면은 사지선다로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런 관점에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볼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볼트와 이제 특수 볼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볼트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가 이제 관통 볼트라는 겁니다. 이 그림 보시면 알겠죠, 그죠?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볼트는 이렇게 관통 볼트 형식입니다. 이렇게 채우는 거죠. 볼트 끼고 너트 돌려서 채우는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너트 채울 때 그 이게 이제 그냥 그 채우면은 그래요. 이제 진동이나 막 흔들림, 충격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너트가 잘 풀리죠, 그죠? 그 사이에 와샤라는 걸 넣습니다. 와샤. 우리 그 자동차 정비할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주행하면은 많이 흔들리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와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건 이제 와샤 편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탭 볼트라는 게 있죠.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 구멍 가공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 볼트를 이제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, 그죠?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탭이라고 하는 이제 주로 수공구 있죠, 수공구. 요걸로 이제 드릴질 하듯이 그 탭을 팝니다. 탭질 하게 되면은 이제 나사선이 그 박혀 있는 그런 구멍이 이제 생성이 되죠. 그래서 좀 이제 다듬은 다음에 그 탭 볼트를 이제 씹는 거죠, 이제. 쉽게 얘기하면 탭 볼트는 너트가 별도로 없어요. 너트가 별도로 없죠, 그죠? 그냥 볼트 대가리 달린 볼트 채우면은 그거 끝이에요. 그게 이제 탭 볼트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도면을 이 너트 빼고 나면은 너트를 빼고 나면은 그 양쪽에 나사산이 있어요. 양쪽에 나사산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멍이 있으면은 이제 돌려서 뭐 대략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 그 나사산에 그 너트를 조여가지고 힘을 가해서 이제 박아야 되죠, 이제. 그래서 이거는 글쎄 뭐 그다지 사용한 걸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굉장히 특수하죠, 그죠? 이 스터드 볼트. 예. 그래서 양쪽 볼트 대가리가 없는 그런 이제 그 나사를 집어넣고 너트만 사용해서
조여서 박는 경우죠. 이제 요거를 일반 일반 볼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특수 볼트 한번 보죠. 그다음에 이제 리머 볼트가 한 가지 더 있네요. 여기 일반 볼트입니다. 리머 가공한 구멍에 맞춰서 볼트의 몸통을 직접 설계 제작해서 이제 심는다. 리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절삭 가공에서 한번 얘기했었죠, 그죠? 우리가 구멍을 뚫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죠? 이제 드릴링이죠, 그죠? 그죠? 드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머 가공이 있습니다. 그 밀링 가공 아마 동영상 보라고 과제 줬었는데 그 밀링 가공 봤으면은 이 회전하는 이제 이 공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필요한 금속 부분 같은 걸 쳐내거든요. 근데 리머는 드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링 공구하고 중간쯤 되는 것 같아. 밀링 공구 가지고 드릴링 한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상당히 정밀한 이제 구멍을 가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리머 볼트 구멍을 이제 따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구멍이지 나사선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이제 오른쪽 그 도면을 보면은 이제 리머 볼트 뭐 대가리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육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보면은 이제 그 길게 이제 그 볼트 몸통이 있는데 위에 세모 3개 해놓은 게 있죠, 그죠? 그 실린더 같은 그 부분이 그 리머 볼트 그 몸통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. 거기에 이제 세모로 표시한 거는 그 다듬기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부호입니다. 세 개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면을 다듬었다는 거예요. 거의 거울면이죠. 공차가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이 스터드 볼트의 몸체 직경이에요. 얘를 끼웠을 때, 그죠? 리머 볼트 몸체 끼는 그 구멍 딱 맞춰서 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나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볼트 채우는 거예요. 그럼 이것도 일종의 이제 관통 볼트인데 그 리머 볼트 몸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길죠, 그죠? 그래서 이것도 아마 특별한 의미에서 관통형 리머 볼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도 일반 볼트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특수 볼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이제 그림을 어디서 찾아서 좀 그려왔어요. 밑에 보면 나비 볼트라고 있죠, 그죠? 말 그대로 손잡이가 나비 모양입니다. 이거는 손으로 작업하기 아주 편리하도록 만든 볼트예요. 나비 볼트. 그 표준형에서 멀죠. 이제 표준형은 아까 육각 볼트가 이제 표준이고, 예. 그 다음에 기초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 무슨 이제 깔쿠리처럼 이렇게 생겼죠, 그죠? 이게 그 뭡니까 이제 이 공구리 시공할 때 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뭐 거꾸로도 심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. 그러면은 뭔가 걸기가 좋죠, 그죠? 쇠사슬이라든가 이런 걸, 그죠?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초 볼트, 공구리 기초 시공에 그 사용하는 이제 볼트다.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볼트. 이거는 이제 우리 짐 싣고 내릴 때 도로에 뭐 연결해 가지고 고리가 이렇게 이제 아이 모양이죠, 그죠? 또는 이제 후크 모양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, 그죠? 그런데 그 끝부분이 이제 볼트 가공이 되어 있어요. 나사선이 있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 아이 볼트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특수한 이제 볼트인데 이 끝부분이 이제 나사로 되어 있어서 체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T 볼트라는 게 있어요. T 볼트 너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얼핏 보면은 그냥 볼트인데 이 너트가 굉장히 특이하죠, 그죠? 채워 넣는 너트 쪽이 그 옆에서 보면은 T자형이에요. 그런 거를 이제 T형, 볼트도 뭐 T형이고 너트도 이제 T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이 분해 조립하려면 공구도 아주 특수한 게 좀 필요하겠네요. 근데 어디다 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볼트, 특수 볼트,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기출 문제 다루겠지만은 어?
특수한 어떤 기능을 가지는 특수 볼트는 뭐 어떤 거냐?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볼트에서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와셔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이 너트라고 하는 게 채워놨다가 우리 간단한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조립해 보게 되면은 그 갖고 놀다 보면은 금방 풀릴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풀리느냐? 이 와셔를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여러분들 그 저기 기관 쪽 또는 이제 어디야 저기 셰시 분해 조립 했겠지만은 특히 이제 기관 분해 조립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나사 끌 때 그 이 와셔가 항상 그 따라다닙니다. 그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. 왜냐면 풀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뭐 헤드를 조립했는데 헤드가 풀려서 한쪽이 뭐 덜컹거린다. 큰일 나겠죠, 그죠? 이 너트의 풀림을 이제 방지하는 겁니다. 생긴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고리 모양으로 이제 아예 생긴 것도 있고 고리를 끊어서 끝부분을 딱 찌그러뜨려서 스프링처럼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볼트 결합부에 이제 구멍이 헐겁다 뭐 그런 경우 있겠죠, 그죠? 그 저기 분해 조립이라든가 뭐 많이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나사선도 이제 뭉그러지고 헐거워질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글쎄요, 뭐 그것도 보링하고 아예 볼트를 바꾸긴 그렇고 그죠?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대신 이 뭡니까 이제 와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형 와샤를 이렇게 넣어서 어 적당히 이제 조여주게 되면은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. 그러면은 이 와샤하고 어떤 이제 고정하는 본체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마찰력이 생기죠. 그래서 잘 풀리질 않습니다. 그게 공구를 하면 이제 풀리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트로 체결하는데 이 그 체결하는 그 접촉면 재질이 연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그럴 때는 이제 넓적한 이제 고리 모양을 그 와셔를 집어 넣어가지고 잘 조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누르는 힘이 체결에서 발생하는 누르는 힘이 넓은 와셔면에 이제 골고루 분포해서 눌러주겠죠, 그죠?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풀림도 방지하고 재질의 그 약한 재질도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스프링 와셔라는 게 있어요. 스프링 와셔. 스프링 기능을 주는 거죠, 이제. 뭐 예를 들어서 원형 그 저런 고리도 끊어가지고 끝부분을 살짝 구부려 놓게 되면은 채울 때 그 어떤 힘을 느낍니다. 그거를 이제 꾹 그 눌러지도록 체결해 버리는 거죠. 이런 방식의 스프링 와셔는 특히 진동이 올 때 풀림을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자동차에 뭐 타이어 채우는 볼트부터 해서 많은 볼트들이 있는데 그 저기 오프로드라든가 뭐 저기 뭐 아스팔트 주행해도 그렇죠, 이제.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그 하수관 뚜껑도 있고 엄청 그 진동이 많습니다. 그 여기저기 풀려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큰일 나죠, 그죠? 그래서 이 와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정비할 때 반드시 분해조립 할 때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되는 이제 기계 요소고 우리 또 기계 요소 설계할 때도 특별하게 이제 검토를 항상 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. 이거를 이제 중간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일단 마찰력을 많이 크게 이제 증가를 시킨다. 그래서 이제 너트의 풀림을 방지를 해준다.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리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벳. 우리가 이제 그 쇠를 갖다가 철판, 그죠? 금속판들을 연결할 때 용접을 많이 하죠, 그죠? 용접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용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. 재질 자체가 이제 용접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재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용접 중에 어려운 게 이제 알루미늄 용접인 것 같은데 우리 그 항공기 그 기체 프레임을 껍데기를 보게 되면은 멀리서 보면 이제 비행기 껍질이 굉장히 이제 그 매끈합니다. 근데 결국은 뭐겠습니까? 그 납작한 판을 이제 적당히 이제 구부려 가지고 이제 공유를 줘야 되겠죠, 그죠?
그래서 이어 붙이는 겁니다. 근데 그 비행기 그 두알루민인데 그 재료를 죄다 이게 용접으로 이렇게 붙이기는 좀 그렇죠. 그죠? 깨끗하게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리벳을 사용하죠. 리벳은 밑에 그림도 있는데 그 대가리가 있고 볼트 모양 생겼는데 나사선이 없어요. 그 반대쪽에 뭐야 리벳 헤어라는 걸 딱 대놓고 그 이제 세게 두들깁니다. 여러 번 두들기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옛날에 이제 기체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빵빵 소리가 납니다. 뭐 터지는 소리예요. 빵빵 그 때리는 소리죠. 예. 그 때리게 되면은 그 리벳 헤어가 그 뭡니까 이제 이게 납작하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아예 들러붙어 버려요. 고착이 돼 버리죠.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행기 하나 전체 같으면은 이제 리벳 양이 엄청 많습니다. 그 경계 돌아가면서 용접 대신 그 우리 그 스파 정접이라는 게 있었죠, 그죠? 그거 대신 이제 리벳 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용접 자체가 곤란할 때 이제 리벳으로 금속판에 연결을 시도한다. 밑에 있죠, 그죠? 1열 겹 이음, 뭐 2열 겹 이음, 맞대기 이음, 뭐 그런 게 있죠, 그죠? 예.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때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 볼트 모양 그 리벳을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헤어를 대어 놓고 그 원래 치공구로 이렇게 이제 덮어서 이제 붙잡은 상태에서 그거 놓고 딱 그 저기 이제 그 뭡니까 시동 걸면은 이제 주로 이제 때리는 게 이제 공압 같은 걸 많이 쓰죠, 그죠? 빵빵 그 소리 아주 큽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걔가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게 열 처리하는 게 아니죠, 그죠? 그 냉간 가공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잔류응력이 별도로 발생하는 게 없고 잔류응력은 뭐예요? 저기 이제 열칠이 담금질 할 때 고온 이제 720도 그 이상에서 갑자기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변형하면서 뭐 오스테나이트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생성이 되었었죠, 그죠? 아 말텐사이트가 생성이 되면서 잔류응력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완전히 없어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또 뭐 필름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를 이제 두드려서 압착을 시키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 리벳 몸통이 압축을 받겠죠, 그죠? 그죠? 우리가 이제 그 실린더를 이렇게 이제 인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직경이 줄어들죠. 그 포화성 그 비율에 따라서 당기는 만큼 늘어나는 만큼 직경이 줄어듭니다. 근데 반대로 이제 압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직경이 늘어납니다. 얼마큼 늘어나느냐? 1 내지 1.5mm 늘어납니다. 그래서 구멍이 20mm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리벳 직경이 20mm다. 그러면은 구멍은 21에서 21.5mm 정도 돼야 딱 끼겠죠,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작업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드릴링을 해야 됩니다. 드릴링 하면 이제 대충 뚫는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리밍 해야죠, 리밍. 구멍 다듬습니다. 그 직경 이제 공차 범위까지 이제 가공하는 게 리밍이죠.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스터드 볼트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, 그죠? 그것처럼 이제 리벳을 끼워 넣고 리베팅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코킹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제 리벳 헤어라든가 그 다음에 리벳 대가리 같은 것들이 판하고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 변형이 물론 이제 그 직경이 또 팽창해 가지고 구멍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은 그 완전치가 않습니다. 이제 그럴 때 코킹 작업을 해서 저기 이제 공기도 잘 안 통하도록 거의 뭐 실링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예 플러링이라는 것은 이제 이 판 자체를 우리가 이제 플로어 어떤 층이라 보고 얘를 두들겨서 압축을 시키면 어떻게 돼? 뭔가 옆으로 퍼지죠, 그죠? 그렇게 해서 이제 리벳한 그 저기 리벳 작업한 그 저 판들을 구조물들을 다듬는 과정입니다. 그게 이제 리베팅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뭐 2열 방식, 3열 방식 뭐 해가지고
이 강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제 문제에 보면은 그 리벳 강도 계산은 뭐 그다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. 그거는 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기사 그쪽 시험에서는 이제 자주 나와요, 그게 사지선다로.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기출문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자, 기출문제 다뤄보겠습니다. 자, 그 지난번 이제 재력학 문제부터 해서 이번 기출문제부터는 이 중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자, 볼트를 일반 볼트와 특수 볼트로 분류할 때 특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관통 볼트, 2번 탭 볼트, 3번 스터드 볼트, 4번 아이 볼트. 아이 볼트죠, 그죠?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. 앞에 설명 들었으면은. 자, 다음 기계 요소 중에서 강판을 직접 연결 및 접합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은 어느 것이냐? 리벳 작업이죠, 그죠? 리벳. 세레이션은 뭐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기로 하고, 접선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두 요소를 연결할 때 키를 이제 넣는 겁니다. 이제 회전축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.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정비하게 되면은 밑에 그 저기 뭡니까 이제 엔진하고 엔진의 이제 미션하고 그 자동차 바퀴 연결하는 이제 등속축 꺼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.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, 그 기아처럼 길게 이렇게 이제 그저 홈 파놓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스플라인이에요, 스플라인. 끼려야 되겠죠. 끼워 넣어요. 끼워 넣으면은 이제 일단 이제 축방향으로만 밀리지 않으면은 이제 안 빠져요, 이게. 이게 이제 동력 전달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트랜스미션에서 이제 바퀴 연결하는 등속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모터에서 바퀴 연결할 때에도 역시 스플라인을 쓰겠죠. 예. 자, 그 다음에 리벳 지름이 20mm다. 리벳 구멍을 얼마로 뚫는 것이 적당한가? 그 리벳 치게 되면은 땅 때려가지고 그 리벳 헤어 압착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압축이 일어나니까 늘어난다고 그랬죠, 그죠? 1에서 1.5mm입니다. 그래서 구멍은 21에서 21.5mm. 이건 이제 외워둬야겠네요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와셔의 사용 목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이냐? 1번 볼트 구멍 지름이 볼트보다 너무 클 때 이건 뭐예요? 이제 이 처음부터 그 가공을 잘못해가지고 볼트 구멍 지름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헐거워진 경우죠, 그죠?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이 볼트가 풀리면 안 되니까 와샤를 넣어서 마찰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볼트가 받는 전달 능력을 감소시키려 할 때, 뭐 와셔가 이제 이 전달 능력 계산해가지고 넣는 그런 요소는 아니죠, 그죠? 이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3번, 볼트 시트면의 재료가 약해서 넓은 면으로 지지해야 할 때, 볼트의 그 시트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체결하기 위해서 플랜지나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볼트를 이렇게 넣게 되죠, 그죠? 그럼 반대쪽에 그, 그 이제 관통 볼트 이제 체결인데 너트를 이렇게 끼게 되면은 너트와 그 플랜지 같은 데가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. 그 부분이 이제 볼트 시트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. 또는 이제 볼트 그 대가리하고 그 이 플랜지 면하고 닿는 뭐 그런 접촉 면적 이 부분의 재료가 이제 그 야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거기다가 볼트 대가리나 너트 대가리 면보다 조금 넓은 요런 이제 그 원판형 그 와셔를 넣어 가지고 잘 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, 그 체결력이 그 이제 와셔 면에 분산이 되겠죠, 그죠? 예. 그게 이제 와셔를 쓰는 이유죠. 그 다음에 진동이나 회전이 있는 곳에 볼트나 너트의 풀림을 방지한다. 풀림 방지해야 되겠죠, 그죠? 예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
나사, 그 다음에 리벳까지 일단 이제 교육을 완료했고, 요 다음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이 좀 나오기도 하고,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그 이제 재료역학, 집중하중 또는 분포하중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, 글쎄 이게 공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외울 수는 없고,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이제 저거 이제 축하면은 이제 그 비틀림 문제 하고 이제 굽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그다음에 비틀림과 굽힘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한 이제 비틀림만 받는 경우라든가 굽힘만 받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를 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. 해보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을 이제 뭐 최소화해서 어, 다뤄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. 이쪽 부분은 이제 그 기출 문제 혹시 한두 개 이제 언급을 하면은 그거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정리를 하죠. 자, 이상입니다.